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영상 촬영을 하는데 지금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뚝딱거리고 만들어서 이렇게 좀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촬영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촬영실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만들면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매장 일도 같이 보면서 했는데 얼마나 이쁘게 나올지는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할 걸로 이제 제가 갖고 나오진 않았고 뒤에 진열해 놨습니다. 무엇이냐면 퓨전 180 이 기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온 지는 지금 현재 좀 시간이 이제 흘러갔는데요. 계속 아직까지 이 헬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리뷰가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진이나 영상 리뷰 다른 외국 사이트 리뷰를 보시고 하신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80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퓨전 180이 완벽하게 변신을 하는 기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체는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BNF 기체로 해서 배터리 하나 들어있지 않은 기체만 딱 들어있는 이제 패키지로 나옵니다. 가격은 34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349,000원 기체 치고는 생각 의외로 좀 작은데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티로폴이 있고 네, 바로 기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케이블 타이랑 공구 살짝이랑 양면 테이프, 바인딩 플러그 이런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블레이드 홀더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체를 한번 볼까요? 기체를 보면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커졌습니다. 좀 더 커졌고 봄대도 좀 더 굵어졌고 그 다음에 스펙상으로 봤을 때 서버가 첫째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모터 변속기가 바뀌어서 4셀 기준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역시나 한 400mAh에서 450mAh 그 정도 용량으로 4셀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배터리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건 타투 젠세이스 배터리로 해가지고 기체에 맞춰서 갖고 왔습니다. 기체 블레이드도 약간 더 길어진 것 같고 헤드도 지금 모양새로 봤을 때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180에 비하면은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바디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도 벗기면은 일단 바디는 디자인이 크게 바뀐 거는 없지만은 이제 퓨전 디자인들 시리즈랑 얼추 비슷하게 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는 하빙으로 전면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이드의 변속기는 대부분이 캐슬 베이스의 변속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빙 브랜드 OEM 변속기로 변경이 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또한 4셀용으로 교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2070이라는 메탈 서버로 2060이 기존의 180CFX의 서버였고 그 다음에 2065가 메탈 기어만 그 다음에 2070은 뭔가 기판 보드에서도 약간 수정이 들어가고 최종 버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자이로는 6335A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6335의 케이스만 추가된 버전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퓨전 180의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180CFX는 이 기체 꼬랑지까지 테일 드라이브 샤프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샤프트, 봉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꼬랑지를 돌리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테일이 이제 벨트 구동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벨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벨트가 앞에서 뒤에까지 한 번의 붐대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일이 오히려 바닥에 닿아가지고 180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내가 연습하러 나가야지 해서 풀밭에서 날리다가 꼬랑지만 살짝 톡 쳐도 깨졌었던 게 여기서는 전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4셀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스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3D 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이제 출력 비율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전의 캐슬 변속기를 사용할 때에 비하면은 하빙 변속기를 사용해서 RPM이 안정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비행 성능에서 안정감이 월등히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벨트 구동 방식으로 해서 꼬랑지에 약간 그 와그 현상이 있었던 불안정한 와그 현상이 있었던 것도 역시나 거의 잡힌 수준으로 100% 잡힐 수는 없어요. 헬기라는 거는요.
왜냐면 원형 회전체에서 이게 약간 불안전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 게 헬리콥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꼬랑지로 이제 이 토크에 상쇄되는 걸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영원하게 완벽하게 딱 잡고 있는 거는 사실 정말 완벽하지 않으면 이상 힘든데, 특히 작은 기체들은 꼬랑지의 움직임은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 서버도 역시나 H2070T라는 테일 전용 서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외관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변화가 생겼는지 서버에 대해서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서버 자체가 뭔가 뒷번호가 바뀌면서 새롭게 재탄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프레임은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카본이 무광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지게 되어 있고요. 붕대 같은 경우에는 약 10파이 정도, 10파이 정도죠. 10mm 정도 굵기의 이제 파이프로 이루어져 있어서 붕대 서포트가 이제 신형 기체들처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체의 어떠한 부품들이 이제 180CFX랑 서로 호환이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CFX 사실 이쪽을 부품이 넘어온 거는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요. 일단 베어링 블록 같은 경우나 내지는 리디어스 스테이라는 부분, 요거죠. 요거까지는 동일하게 이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배터리 트레이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냥 바텀 플레이트라는 것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네요. 바텀 플레이트가 요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터 마운트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테일 피치 슬라이더하고 레바까지는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 외 완전하게 변경이 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 8개 파츠만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완벽하게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체에 대한 어떠한 성능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고객님들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저도 한번 비행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3D 비행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F3C 비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패턴 비행을 하는 이제 이전에는 선수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체 안정감, 사실상은 제가 보는 눈높이는요, 막 3D를 잘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오히려 초보자들 눈높이에 맞춰주기가 훨씬 더 편한 그런 패턴 비행에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에 얼마만큼 안정성이 있고 초보자가 비행을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훨씬 더 입문하기가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앞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50 기체보다는 프레임 값이면 충분히 사는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 작은 기체에 어떠한 그 잘못된 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는 테일 모터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450 헬기를 축소 또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기체로 이제 좀 크잖아요. 450만 해도요. 이 동네 앞에서 띄우기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얘도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혼자서 연습하는데 부담감 없이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여기서 부품값이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품값은요, 사실은 파트가 잘 깨지는 부품들은요, 그렇게 비싼 부품들이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붕대 사실 뭐 크게 비싼 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테일 쪽 뭐 플라스틱 파츠라든가 헤드 쪽 플라스틱 파츠, 사실 이게 다 이것저것 다 모이면 비쌀 수밖에 없죠. 하지만 450 기체로 파손이 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얘로 파손이 나서 들어가는 비용이랑 아주 크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차이가 않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왜 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초보자한테 이걸 헬기를 비행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 위화감이 있는데 그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런 판급 기체나 지금 뒤쪽으로 하나 넘어갔는데 요 나노 시리즈, 저희 용산시의 최고의 효자 제품이죠. 나노 시리즈.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MCPX BL2, 얘네들이 일단 먼저 선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런 180 같은 기체나 450 기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서 선행을 요걸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180 같은 걸로, 450은 너무 부담이 있고 요즘에 서울 같은 데나 도심지에서 비행을 못 하시니까 요걸로 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요 나노 걸로 해가지고 헬기 연습하는 방법을 먼저 시작을 하나씩 갈 거예요. 그거 끝나면은 이제 180으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강의 영상. 잘 날리는 방법. 이거는 힘들까요? 잘 날리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처음에 헬기를 띄울 수 있을까? 이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용산시 이대리였습니다.